지중해의 푸른 바다 위에 시간이 멈춘 듯한 섬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100세 할아버지가 여전히 양떼를 몰고 90세 할머니가 손수 파스타를 만들며 대가족이 매일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와인을 나눕니다. 현대 문명이 잊어버린 무언가가 이곳에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사르데냐. 지중해에서 두 번째로 큰 이 섬은 오키나와와 함께 세계 5대 블루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사르데냐에는 다른 장수 지역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남성 장수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100세 이상 인구의 85%는 여성입니다. 남성은 여성보다 평균 5에서 7년 일찍 사망합니다. 하지만 사르데냐의 산간 지역, 특히 바르바지아 지역에서는 놀랍게도 남성과 여성의 장수 비율이 거의 1대1입니다. 100세 남성이 100세 여성만큼이나 흔한 곳, 세계에서 유일한 곳입니다. 무엇이 사르데냐 남성들을 이렇게 오래 살게 만들까요? 그리고 이곳 사람들은 어떻게 90세, 100세까지 현역으로 일하며 활기차게 살 수 있을까요? 사르데냐 중부의 작은 마을 세울로로 향합니다. 인구 900명의 이 작은 마을에 100세 이상 노인이 7명이나 살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기적과 같은 숫자입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올라가면 시간이 수백 년 전에 멈춘 듯한 돌집 마을이 나타납니다. 좁은 골목길, 돌로 쌓은 담벼락, 낡은 교회 종탑. 현대식 건물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고요한 마을에서 우리는 현대인이 잃어버린 삶의 방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모두가 가족입니다. 마을 사람이 말합니다. 혈연으로 연결되지 않아도 우린 모두 서로를 알고 서로를 돌봅니다. 그게 우리가 오래 사는 비결이에요. 사르데냐의 장수 비결은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가족 그리고 천천히. 일본 오키나와가 이키가이의 섬이었다면 이탈리아 사르데냐는 가족의 섬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인간관계의 깊이가 생명의 길이를 결정한다는 진실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새벽 5시 해가 뜨기 전입니다. 102세의 안토니오 할아버지는 이미 침대에서 일어나 간단한 아침을 먹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구운 빵에 올리브 오일을 발라 먹고 집에서 만든 양치즈 페코리노를 한 조각 자릅니다. 그리고 에스프레소 한 잔. 간단하지만 영양이 풍부한 아침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에요. 안토니오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목동으로 70년을 살았으니까요. 양들이 나를 기다리거든요. 102세의 나이에도 안토니오 할아버지는 여전히 양을 칩니다. 물론 젊었을 때처럼 200마리를 돌보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손자가 대부분의 일을 하고 할아버지는 30여 마리의 양만 돌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 양들과 함께 산으로 갑니다. 양들은 제 친구들이에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합니다. 70년을 함께 살았으니 가족이나 다름없죠. 양들 없이는 못 살아요. 제가 양을 필요로 하는지 양이 저를 필요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침 6시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언덕을 오릅니다. 뒤따르는 양들의 방울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깹니다. 이 소리는 수백 년 동안 이 산에서 울려 퍼진 소리입니다. 할아버지의 아버지도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사르데냐의 목동 문화는 이 섬의 정체성입니다. 기원전 8세기부터 이어져 온 전통입니다. 척박한 산악 지형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르데냐 사람들은 양을 키웠고 이 생활 방식이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목동의 삶은 고된 일이에요. 안토니오 할아버지가 설명합니다. 하루 종일 걷고 비바람을 맞고 무거운 것을 나르죠. 하지만 이게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요. 헬스장 갈 필요가 없어요. 삶 자체가 운동이니까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사르데냐 목동들은 하루 평균 8에서 10km를 걷습니다.
평지가 아니라 가파른 언덕을 오르내립니다. 이런 저강도 고빈도 운동이 심혈관 건강에 이상적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꾸준한 움직임. 체육관에서 1시간 운동하고 나머지 시간을 앉아서 보내는 것보다 하루 종일 적당히 움직이는 것이 훨씬 건강에 좋습니다. 여기서는 은퇴라는 말이 없어요. 할아버지가 계속 말합니다. 일할 수 있으면 일해요. 몸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하죠. 일을 멈추면 죽는 거예요. 일하는 게 사는 거예요. 이것은 오키나와의 이키가이와 맥을 같이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그것이 생명을 연장시킵니다. 언덕 위에 올라서자 사르데냐의 장엄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푸른 언덕, 멀리 보이는 지중해, 하늘을 찌를 듯한 고대 참나무들. 안토니오 할아버지는 잠시 멈춰서서 이 풍경을 바라봅니다. 매일 이 풍경을 봐도 질리지 않아요.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합니다. 신께서 주신 선물이죠. 이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양들이 풀을 뜯는 동안 할아버지는 바위에 앉아 쉽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천천히 자연의 리듬에 맞춰 움직입니다. 이것이 사르데냐의 방식입니다. 피에노 천천히 천천히. 현대 사회의 속도와는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시계를 보지 않고 일정에 쫓기지 않고 자연의 시간에 따라 움직입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잠듭니다.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쉽니다. 스트레스가 뭐예요? 할아버지가 반문합니다. 여기서는 스트레스가 없어요. 급할 게 없어요. 모든 게 제때 이루어져요. 서두르면 실수하고 천천히 하면 잘 돼요. 피에노시 바 론타노. 천천히 가면 멀리 간다. 우리 속담이에요. 이 말 속에 사르데냐 장수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느리게 사는 것, 서두르지 않는 것, 삶의 리듬을 존중하는 것. 오후 1시 점심시간입니다. 사르데냐에서 점심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가족 모임입니다. 95세의 마리아 할머니의 집으로 향합니다. 이 집에는 4대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마리아 할머니, 그녀의 딸 2명 70대, 손자 손녀들 40대에서 50대, 그리고 증손자 증손녀들 10대에서 20대. 총 15명이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방식이에요. 마리아 할머니가 말합니다. 가족은 함께 사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는 것도 이해해요. 하지만 우리 가족은 여기 남았어요. 함께 사는 게 좋으니까요. 넓은 식탁에 가족들이 모여듭니다. 할머니가 만든 음식들이 하나둘씩 테이블에 오릅니다. 손수 만든 파스타 말로레두스, 양고기 스튜 아뇰로, 알포르노, 신선한 토마토 샐러드, 페코리노 치즈, 그리고 집에서 구운 빵 파네 카라자우. 이 음식들은 제 할머니께서 만드시던 거예요. 마리아 할머니가 설명합니다. 그 할머니는 또 그 할머니께 배웠죠. 수백 년 동안 우리 가족이 먹어온 음식이에요. 특별한 재료는 없어요. 이 땅에서 나는 것들이죠. 식사가 시작되지만 아무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천천히 먹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 있었던 일, 마을 소식, 손주들의 학교 이야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렇게 모여요. 할머니의 딸이 말합니다. 점심과 저녁 하루 2번 온 가족이 모여요. 가끔 일 때문에 못 오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꼭 와요. 이게 우리의 전통이에요. 이 함께 식사하기 문화가 사르데냐 장수의 핵심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가족과 식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40% 낮고 스트레스 수준이 현저히 낮으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세대 간 동거의 효과입니다. 할머니, 어머니, 딸, 손녀가 함께 사는 이 집에서
각 세대는 서로에게 도움을 줍니다. 할머니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50대 손녀가 말합니다. 인생에 대해, 사람에 대해 중요한 것이 뭔지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할머니에게 활력을 드려요. 젊은 에너지, 새로운 이야기들이요. 그리고 아이들은 할머니에게 기쁨을 주죠. 95세의 마리아 할머니는 여전히 가족의 중심입니다. 중요한 결정은 할머니와 상의하고 가족 행사는 할머니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권위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화하고 지혜롭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워요. 할머니가 말합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이 들면서 알게 됐죠. 아는 게 별로 없다는 걸. 그래서 겸손해져요. 그리고 사람들을 더 이해하게 돼요. 식사 후 온 가족이 함께 설거지를 합니다. 할머니는 앉아서 지시를 하고 젊은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역할이 명확하지만 모두가 기여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혼자 사는 노인은 여기 거의 없어요. 마을 사람이 설명합니다. 노인들은 가족과 함께 살아요. 요양원에 가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가족이 돌보니까요. 이게 우리 문화예요. 이것이 사르데냐와 다른 서양 국가들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노인의 27%가 혼자 삽니다. 하지만 사르데냐에서는 5% 미만입니다. 고독이 건강의 적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브리거명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조기 사망 위험을 50% 증가시킵니다.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반대로 강한 사회적 연결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혈압을 낮추며 염증을 줄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킵니다. 사르데냐의 대가족 문화는 최고의 건강보험인 셈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어요. 마리아 할머니가 말합니다. 가족이에요. 가족의 사랑이에요. 아무리 큰 집, 비싼 차가 있어도 혼자면 불행해요. 가족과 함께면 작은 집에서도 행복해요. 오후가 되자 온 마을이 조용해집니다. 리포소 시간, 즉 낮잠 시간입니다. 지중해 지역의 전통으로 오후 1시부터 4시까지는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고 사람들은 집에서 쉽니다. 낮잠은 건강의 비결이에요. 한 노인이 말합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자요. 그러면 오후에 다시 활력이 생겨요. 밤에도 더 잘 자고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낮잠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37% 감소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특히 지중해식 낮잠. 30분 이내의 짧은 낮잠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저녁 7시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마리아 할머니의 집으로 갑니다. 저녁 식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할머니는 손녀와 함께 부엌에 있습니다.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요리법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레시피는 제 증조 할머니로부터 왔어요. 할머니가 말합니다. 정확한 분량은 없어요. 눈대중과 경험으로 해요. 이 정도면 되겠다 싶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요리는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에요. 사르데냐의 전통 식단은 지중해 식단의 완벽한 예입니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 식단은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식단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사르데냐 식단의 핵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통곡물 빵입니다. 판에 카라자우라 불리는 이 얇은 빵은 통밀과 세몰리나로 만듭니다. 정제하지 않은 곡물이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혈당 지수가 낮습니다. 사르데냐 사람들은 하루 평균 200g의 통곡물을 섭취합니다. 둘째, 콩류입니다. 병아리콩, 파바, 빈, 렌즈콩 등 다양한 콩이 거의 매일 식탁에 오릅니다. 식물성 단백질의 주요 공급원이며 콜레스테롤이 전혀 없고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셋째, 채소입니다.
토마토, 가지, 호박, 아티초크, 각종 잎채소들. 하루 평균 500g 이상의 채소를 섭취합니다. 대부분 자신의 텃밭에서 기른 것들입니다. 농약 없이 자연 그대로 키운 채소들입니다. 넷째, 올리브 오일입니다. 사르데냐 식단의 주요 지방 공급원입니다. 버터나 마가린 대신 올리브 오일을 사용합니다. 하루 평균 50ml 이상을 섭취하는데 이는 심혈관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올리브 오일의 단일 불포화 지방산과 폴리페놀은 염증을 줄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혈관을 보호합니다. 다섯째, 치즈입니다. 특히 양저주로 만든 페코리노 치즈는 사르데냐의 자랑입니다. 칼슘이 풍부하고 단백질 함량이 높으며 특이하게도 오메가3 지방산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르데냐의 양들이 풀을 먹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우리 양들은 산에서 자유롭게 풀을 뜯어요. 치즈 생산자가 설명합니다. 공장식 사육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치즈가 특별해요. 영양도 풍부하고 맛도 좋아요. 여섯째, 와인입니다. 사르데냐 사람들은 거의 매일 와인을 마십니다. 하지만 적당량입니다. 점심과 저녁에 한두 잔씩 식사와 함께 마십니다. 결코 취할 만큼 마시지 않습니다. 특히 카논나우라는 적포도주는 전 세계에서 폴리페놀 함량이 가장 높은 와인 중 하나입니다.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세포 노화를 늦춥니다. 와인은 우리 문화의 일부예요. 한 노인이 말합니다. 하지만 술 취하려고 마시지 않아요. 식사의 일부로 대화의 일부로 마셔요. 천천히 음미하면서요. 일곱째, 적당한 고기입니다. 사르데냐 사람들은 고기를 먹지만 많이 먹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1에서 2회 정도 주로 특별한 날이나 주말에 먹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양고기나 염소고기입니다. 자연 방목한 동물들이기 때문에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여덟째, 설탕과 가공식품이 거의 없습니다. 사르데냐 전통 식단에는 정제 설탕이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디저트로 과일을 먹거나 특별한 날에만 전통 과자를 먹습니다. 저녁 식탁이 차려집니다. 토마토와 바지를 곁들인 파스타, 콩스튜, 구운 채소, 페코리노 치즈, 통곡물 빵, 그리고 와인 한 병. 간단하지만 영양이 완벽하게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이 한 끼에 모든 영양소가 들어있어요. 영양학자가 설명합니다. 복합 탄수화물, 식물성 단백질, 건강한 지방,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 그리고 무엇보다 가공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음식이에요. 식사는 2시간 넘게 이어집니다. 하지만 아무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천천히 먹고 이야기하고 웃고 와인을 한 모금씩 마십니다. 식사가 단순한 영양 섭취가 아니라 삶의 시간이 됩니다. 음식은 몸만 채우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 할머니가 말합니다. 마음도 채우고 관계도 채워요. 함께 먹으면서 우리는 가족이 돼요. 사랑을 나눠요. 그게 진짜 영양이에요. 사르데냐의 작은 마을들은 촘촘한 공동체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구 900명의 세울로 마을. 이곳에서는 모든 사람이 서로를 압니다. 이름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직업, 취미까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현대인에게는 숨막히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것이 바로 이들의 강점입니다. 프라이버시가 없다고요? 한 주민이 웃으며 말합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모두가 나를 아니까 모두가 나를 돌봐줘요. 혼자가 아니에요. 항상 누군가 있어요. 마을 광장은 공동체의 중심입니다. 매일 저녁 노인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자연스럽게 모입니다. 여기 나오면 친구들을 만나요. 88세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매일 같은 사람들, 같은 장소, 같은 시간. 60년 넘게 이렇게 만나왔어요. 이 친구들 없이는 못 살아요. 교회도 공동체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요일 미사는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니라 사회적 모임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소식을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신앙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요. 신부님이 말합니다. 하지만 종교를 떠나서 이곳은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예요. 특히 노인들에게는 중요해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옷을 차려입고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이 공동체의 일원임을 느끼는 거죠. 마을 축제는 또 다른 중요한 유대의 시간입니다. 성인의 날, 수학 축제, 전통 기념일마다 마을 전체가 모여 축하합니다. 음식을 나누고 전통 음악과 춤을 즐기고 몇 세대가 함께 어울립니다. 98세의 주세페 할아버지는 여전히 축제 때 아코디언을 연주합니다. 음악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요. 웃고 춤추고 행복해져요. 제가 이 음악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게 제 기쁨이에요. 사르데냐에는 상호부조의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면 마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돕습니다. 돈을 모아주기도 하고 일손을 보태기도 하고 그저 곁에 있어주기도 합니다. 제가 아팠을 때 한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합니다. 혼자 사는 제가 폐렴에 걸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며 음식을 만들어 가져다 줬어요.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도와줬어요. 그게 우리 방식이에요. 이런 사회적 자본이 건강과 장수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로버트 퍼트남 하버드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이 높은 지역 주민들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평균 수명이 4에서 5년 길고 행복도가 높으며 범죄율이 낮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한 노인이 반문합니다. 아니에요. 사람이 있어야 행복해요. 믿을 수 있는 사람, 기댈 수 있는 사람,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재산이에요. 사르데냐의 남성 장수 비율이 높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남성들은 은퇴 후 사회적 연결을 잃기 쉽습니다. 직장이라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잃으면서 고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르데냐의 남성들은 다릅니다. 카페에서 친구들과 만나고 광장에서 카드 게임을 하고 함께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평생 지속되는 우정을 유지합니다. 제 친구들이에요. 92세 할아버지가 카페에 앉아 있는 5명의 노인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70년 친구예요.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랐어요. 지금도 매일 만나요. 이들 없이는 못 살아요. 가족만큼 중요해요. 이들은 함께 커피를 마시고 신문을 읽고 정치에 대해 토론하고 농담을 주고받습니다. 격렬한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것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함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함께 있음이 생명을 연장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친구를 만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조기 사망 위험이 22% 낮습니다. 친구와의 관계는 혈압을 낮추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우울증을 예방합니다. 사르데냐에서는 은퇴라는 개념이 희미합니다. 101세의 프란체스코 할아버지는 여전히 매일 자신의 포도밭을 돌봅니다. 물론 젊었을 때처럼 하루 종일 일하지는 않습니다.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정도. 하지만 매일 꾸준히 일합니다. 일을 멈추면 죽어요.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몸이 움직여야 살아요. 일이 있어야 하루가 의미 있어요. 제 포도나무들이 저를 필요로 해요. 저도 그들을 필요로 하고요. 프란체스코 할아버지의 포도밭은 작습니다. 겨우 500평방미터 정도. 상업적으로 포도주를 만들지도 않습니다. 가족들이 마실 정도만 만듭니다. 경제적 이익이 목적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설명합니다. 이 일이 저를 살아있게 만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포도나무 가지치기를 해야지 하고 생각하면 일어날 이유가 생겨요. 침대에 누워만 있으면 죽는 거예요. 이것은 오키나와의 이키가이와 같은 개념입니다. 하지만 사르데냐에서는 그것을 일이라는 형태로 표현합니다. 노동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찾는 방법입니다. 93세의 안젤라 할머니는 여전히 손수빵을 굽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전통 방식으로 빵을 만듭니다. 나무 화덕에서 3시간 동안 공들여 굽습니다. 슈퍼마켓에 가면 빵을 살 수 있어요. 할머니가 말합니다. 하지만 제 빵이 더 맛있어요. 그리고 이 일이 좋아요. 밀가루를 반죽하고 발효시키고 굽는 과정을 즐겨요. 손주들이 할머니 빵이 최고예요 라고 말할 때 뿌듯해요. 일은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에 사르데냐 노인들은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목동입니다. 농부입니다. 치즈를 만듭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정체성을 잃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은퇴는 종종 정체성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나는 회계사였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르데냐에서는 다릅니다. 일은 평생 지속됩니다. 형태는 바뀔 수 있지만 완전히 멈추지는 않습니다. 100세 할아버지도 여전히 나는 목동이다라고 현재형으로 말합니다. 일은 저주가 아니에요. 한 노인이 말합니다. 축복이에요. 일할 수 있다는 건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필요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쓸모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자존심이에요. 물론 이들의 일은 현대적 의미의 노동과는 다릅니다. 하루 8시간씩 일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며 일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속도로 자신의 방식으로 즐기며 일합니다. 일과 휴식의 경계가 없어요. 한 연구자가 설명합니다. 이들에게 일은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이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리고 이 적당한 신체 활동이 건강의 열쇠입니다. 격렬한 운동도 완전한 휴식도 아닌 적당한 움직임. 매일 꾸준히 자연스럽게. 99세의 안토니오 할아버지가 자신의 올리브 나무 아래 앉아 있습니다. 이 나무는 300년이 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증조 할아버지가 심은 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볼 때마다 생각해요.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합니다. 우리는 스쳐가는 존재라는 걸. 이 나무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고 제가 죽은 후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져요. 100년을 산다는 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합니다. 글쎄요.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하루하루 살았을 뿐이에요. 매일 일어나서 일하고 먹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잠들었어요. 특별한 비결 같은 건 없어요. 그냥 잘 살려고 노력했을 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족이에요. 사랑이에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함께 살아야 해요.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면서요. 96세의 지오반나 할머니는 다르게 표현합니다. 천천히 사는 거예요. 서두르지 마세요. 피에노. 인생은 마라톤이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천천히 가면 오래 갈 수 있어요. 행복의 비결은 뭔가요?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고 지금 있는 것을 즐기세요. 저는 큰 집도 많은 돈도 없어요. 하지만 가족이 있고 건강이 있고 이 아름다운 마을에 살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여러 노인들의 짧은 인터뷰가 이어집니다. 스트레스를 만들지 마세요. 대부분의 걱정은 일어나지 않아요. 91세 할아버지. 매일 웃으세요.
웃음이 최고의 약이에요. 우리는 너무 진지하게 살려고 해요. 인생은 즐거워야 해요. 87세 할머니. 자연과 함께 사세요. 산을 걷고 바다를 보고 흙을 만지세요. 자연이 우리를 치유해요. 94세 할아버지.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젊으면 몸도 따라와요. 89세 할머니. 해가 지면서 마을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듭니다. 교회 종소리가 울리고 집집마다 저녁 식사 준비로 분주해집니다. 골목길에서 아이들이 뛰놀고 노인들이 문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평범한 사르데냐의 저녁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 속에 비범한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사르데냐에서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장수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르데냐 사람들이 오래 사는 이유는 개인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삶의 방식이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사르데냐가 알려주는 장수의 비밀. 첫째, 가족입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세대가 함께 살고 매일 함께 식사하고 서로를 돌봅니다. 가족은 최고의 건강보험이자 행복의 원천입니다. 둘째, 공동체입니다. 마을 전체가 하나의 큰 가족입니다. 서로를 알고 돕고 챙깁니다. 고독한 노인이 없습니다. 모두가 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입니다. 셋째, 일입니다. 은퇴 없이 평생 일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없이 자신의 속도로 즐기며 일합니다. 일은 삶에 의미를 주고 정체성을 유지하게 합니다. 넷째, 음식입니다.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통곡물, 콩류, 채소, 올리브 오일, 적당한 와인. 가공하지 않은 땅에서 나는 것들을 먹습니다. 다섯째, 피에노입니다. 천천히 사는 것. 서두르지 않고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아갑니다. 스트레스 없이 여유롭게 지금 이 순간을 즐깁니다. 여섯째, 전통입니다. 수백 년 동안 내려온 삶의 방식을 존중하고 유지합니다. 급격한 변화를 거부하고 검증된 방식을 따릅니다. 오키나와가 이키가이의 섬이었다면 사르데냐는 가족의 섬입니다. 하지만 두 곳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의미 있는 일상, 자연 그대로의 음식, 긍정적인 마음가짐. 우리는 특별하지 않아요. 한 노인이 말합니다. 그냥 옛날 방식대로 살 뿐이에요. 할아버지가 살던 방식, 증조 할아버지가 살던 방식으로요. 현대 세계가 너무 빠르게 변했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냥 여기 남아서 우리 방식을 지켰을 뿐이에요. 어쩌면 사르데냐 사람들이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가족과의 시간, 공동체의 유대, 천천히 살아가는 여유. 현대 문명이 우리에게서 빼앗아간 것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사르데냐의 지혜는 우리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매일 함께 식사하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공동체에 참여하세요. 이웃을 알아가세요.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모임을 만드세요. 의미 있는 일을 찾으세요. 나이와 상관없이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천천히 사세요. 피에노. 서두르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을 즐기세요.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먹으세요. 지중해 식단을 참고하세요. 함께 식사하세요. 사르데냐의 석양이 아름답습니다. 주황빛 하늘 아래 언덕 위에 작은 마을이 고요합니다. 안토니오 할아버지가 양떼를 이끌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102세의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내일도 같은 하루가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100세까지 사는 비결이요?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간단하죠?
간단하지만 심오한 진리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그리스 이카리아로 떠납니다. 시간을 잊고 사는 섬, 스트레스가 없는 곳, 사람들이 죽는 것조차 잊어버리는 곳, 또 다른 장수의 비밀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에노 천천히 함께 100세 인생을 준비해 봅시다.